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레젠테이션 주제인 만남에 대하여 발표할 꽃구름입니다. 만남, 사전적 의미로는 누군가가 가거나 와서 둘이 서로 마주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제어하고는 항상 만남을 갖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가족을 만나고, 학교에서는 친구를 만나고, 길 가다가는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 할머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느끼는 여러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저희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생기는 만남의 감정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저희는 두려움, 행복, 슬픔, 이 세 가지의 감정을 주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영화는 2015년도에 개봉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새 캐릭터입니다. 이 영화는 다양한 감정 캐릭터들이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저희는 이런 수많은 감정 캐릭터들 중 그 중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 느끼는 강점인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를 중심으로 사람을 만날 때 생기는 감정에 대하여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1학년 때의 일입니다. 1학년 때 입학식을 끝나고 반으로 들어간 겁도 많고 소심했던 1학년 때의 저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의 눈빛이 저에게 쏠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이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사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취미생활을 제시하였습니다. 취미생활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저희가 생각한 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어 학교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요즘 2학기가 시작되어 학교에서는 동아리 부원을 모집하는데요. 동아리를 가입하게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도 친구와 쉽게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와의 공통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와 친해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쉽게 잊고 친구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미생활은 그것을 함으로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지만 그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까지 마련해주면서 이 취미생활은 많은 몫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남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정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통해서 친구를 만들고 친구와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 친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관계를 노력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관계를 유지했을 때 우리는 서로 만남의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남의 행복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 팀이 행복을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생각한 관계 유지 방법은 바로 교환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교환일기란 무엇일까요? 교환일기란 말 그대로 상대방과 편지를 교환하면서 쓰는 일기입니다. 이는 상대방과 일기를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주고받으며 일종의 편지 형식의 일기입니다. 이 교환일기는 저는 물론 제 주변의 여러 친구들도 이 교환일기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친한 친구와 우정을 위해서도 교환일기를 쓰고 있고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이 교환일기를 제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환일기를 통해 친한 친구와는 서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가고
친해지고 싶은 친구와는 또 다른 친해지기 위한 만남을 갖는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 팀이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직접 써본 교환 일기와 그 과정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저희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자 교환 일기를 쓰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교환 일기를 쓰는 활동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환 일기를 쓰면 상대방과 사이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서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나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일기를 쓰게 되면 하루하루 자신을 반성할 수 있어서 앞으로 있을 또 다른 만남을 위해서 행복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환일기 작성이라는 활동을 통해 만남의 행복이라는 것을 더욱 오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에서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감정은 바로 슬픔이라는 감정입니다. 만남인데 왜 과연 슬픈 걸까요? 만남과 슬픔은 같은 의미로 쓰여질 수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감정이 슬픔인 이유는 바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나든 짧은 시간 동안 만나든 안타깝지만 우리는 모두 헤어져야 합니다. 저희 셋도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헤어지게 된다면 그때 저희의 기분은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슬프고 친구들이 무척 그리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만남에서 느끼는 마지막 감정이 슬픔인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픔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슬픔을 잊을 수 있을까요? 라곤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을 잊기 위한 방법은 시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는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잊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너무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슬픔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기다리라는 말이 아닌 그저 위로의 한마디가 아닐까요? 이 위의 그림처럼 많이 힘들지 하는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무척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위로의 글들을 SNS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슬픔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 SNS 활동을 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저의 사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는 지역으로 예전에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 학교에 친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울던 어느 날 저는 예전 친구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진심 어린 조언은 여기 친구들도 좋을 거야 라는 무책임한 말보다 더욱더 저에게 와닿을 수 있었습니다. SNS가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또 2016년 6월 연합뉴스 기사인 SNS에 올라온 조유미 작가의 사연을 읽어주는 여자라는 내용의 기사는 조유미 작가가 SNS에 따뜻한 위로의 글귀들을 올려 많은 사람의 관심과 집중을 받은 내용입니다. SNS를 많이 쓰는 20대, 10대 등 젊은 층이 짧은 글들을 좋아하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글이나 사진을 소장하려는 욕구도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한 출판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팬이 많은 작가들은 책을 내는 족족 잘 팔려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책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렇듯 SNS는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만남으로 인해 두려움, 행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픔, 이 세 가지 감정이 나타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중 몇 가지 감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좋지 않은 감정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남이라는 주제에서 만남의 감정이라는 이야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꽃구름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